이번 시간은 프로토타입 제작에서 아이디어 스케치하기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디자인 컨셉트에 따라 아이디어를 스토리보드에 맞게 썸네일 스케치하여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실제 전달 매체에 맞추어 디자인 스타일, 컬러, 텍스처, 모션을 구체화시켜 최종 결과와 유사하게 아이디어 스케치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전체 스토리보드에 대한 세부 시안과 종합 패키지를 제작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시간에 뭐 했죠, 우리? 전 시간에 저희 데이터를 데이터 수집하고 수집했잖아요. 네. 그죠? 수집한 것을 분석을 하고. 분석하고 네. 어떤지 이게 품질도 좀 재보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거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스케치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웹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화면을. 그죠? 그러니까 생각한 거를 이제 구체화를 시각화를 시키는 그렇죠. 거죠. 네. 왜냐하면 머릿속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걸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실체를 보여주는 과정이죠. 네. 그것의 기초 단계가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웹 디자인은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네. 웹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책의 페이지하고 개념이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처음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는 어떨까요? 속도가 번개처럼 떠오르죠? 번개처럼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한 번개와 두 번째 번개 사이가 길다는 얘기고, 네. 그죠? 근데 생각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네. 터지잖아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막 지나가니까 네. 내가 기록할 틈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첫 스케치는 빠르게 합니다. 형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크로키 같은. 크로키보다 더 빨라야 되죠. 아, 더 빨라요? 그래서 이름을 회화에서는 크로키라고 하지만 대상을 보고 이렇게 그리는 거 네. 한 30초 걸려요. 그죠? 크로키는. 근데 디자인에서의 스케치는 스크래치 스케치라고 해요. 그냥 막 스크래치 긁어버리듯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크기가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스크래치는. 크면 좋지 않을까요? 크면 좋은데 그리는 폭이 넓어서 시간이 빠르지 많이 않아요. 걸리죠. 네. 그래서 엄지손톱보다 작게 그려요. 그래서 기준이 썸네일. 엄지손톱이라 그래서 썸네일 스케치라고도 합니다. 아, 조그맣게 색깔이 필요 없어요. 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림으로 부족한 무언가가 또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막 쓰기도 해요. 근데 설명을 써도 정식으로 워드 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끄적거리듯이 이렇게 막 써나가는 것을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의 첫 단계, 거칠고 빠르게 스크래치 스케치 단계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이 모이겠죠. 많이 모여 있는 스크래치들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절차를 보고 이거 괜찮나 싶으면 요거는 좀 체크를 빨갛게 해놓든가 어떤 표시해놓고 빠졌네? 그럼 그것도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모양을 추가해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유사한 이미지를 갖다 붙여놓으면 그렇죠. 그것도 스케치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근데 그것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무드보드라고 하는 걸로 어떤 분위기를 잡는 데는 유용하지만 네. 화면의 레이아웃을 잡는다든지 형태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 방향이 다르다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그러면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에는 디자인에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절차대로 한다면은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 완성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샘플들이 좀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는 단일 미디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중첩돼 있는 무슨 미디어라고 그랬죠? 멀티미디어로 표현하는 것이 유리하고 네.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 대신에 데이터가 이동하는데 좀 파일이 크게 커지기 때문에 네. 좀 느려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되죠. 무엇을 먼저 보여주고 뭐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할 때 야 있잖아 어제 하고 본론을 얘기하는 거랑 네. 어제 이랬는데 이랬어 다짜고짜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래서 있잖아 어제부터 그러니까 앞에 버튼이 먼저 있고 네. 버튼 다음에 또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아주 신중한 콘텐츠가 있는 것처럼 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포그래픽스를 사용을 하죠. 웹페이지는 제 출발이 뭘까요? 책 만드는 거하고 비교한다면 웹페이지를 만들려면 그림.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페이지. 페이지, 그림. 네. 페이지를 어떻게 무엇을 어디다 배치할까가 네. 중요하죠. 그것을 디자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레이아웃. 레이아웃. 네.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배치라고 하죠. 배치. 네. 어디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안 제작을 하게 되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거의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왜 수작업을 하죠? 오차를 겪어보기 위하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각과 손이 서로 반응하는 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생각이 증발되기 전에 네. 손으로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수작업을 권장을 하는 거고요. 네. 수작업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디지털로 해도 늦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시안 제작은 수작업 기반으로 하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디지털로 해도 상관이 없다. 뭐 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레이아웃을 형식화하는 것은 형식화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화면을 내 생각에 스케치를 쭉 해서 왼쪽에는 무엇이 있고 이쪽에는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스케치는 다 했는데 네. 심증은 있는데 실제로 해놓으니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과 달라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바로 뭐냐면 형식이 잘못된 거죠. 형식이 오차가 있는 거예요.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옷으로 비유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옷은 이런저런 옷이 다 뻔해요. 네. 상의 이 옷이 있고 하의가 이 옷이 있어요. 그리고 스커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매치를 하느냐의 문제죠. 스카프를 뭐 목에다 꼭 두르란 법 있나? 머리를 묶어도 되지? 네. 그런 생각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식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면을 실제로 구성을 할 때 이거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아요.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지, 이런 경우에 어떤지, 뭐 시각화의 단계에서는 만족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 미리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거 화면을 구성을 하면 오차가 없는 거죠. 실수도 없게 되고요.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틀에 맞춰서 메인 페이지하고 서브 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제작을 하면 이제 이번 시간에 실습까지 이제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시안과 스케치도 되게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누군가가 시안을 짜오라고 이러면 저는 일단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그 컨셉 시안을 이제 원하는 분위기의 사진을 먼저 이렇게 붙이고 거기에다 어떤 분위기나 원하는 부분이나 태그 같은 거를 달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게 가끔 또 아닐 때가 있어서 그거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거를 네. 정확히 이해하고 리스트를 만들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 같은 클라이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클라이언트를 바꿔야죠. 바꿀 수가 아무튼 디자이너가 할 일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물이 무엇이고 이 작업을 하면 이게 나올 것이니 기다려달라. 시간은 얼만큼이다라고 하는 절차를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직장을 가져보지 않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겪는 공통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디자인의 어떤 절차이기도 합니다. 사람,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래서 옷잘 입고 다녀야 되고 세련되게 하고 다녀야 돼요. 저 너무 후줄근하게 다녔나 봐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 나가는 과정을 시각화 과정이라고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가 정리되고 발전됩니다. 시각화 과정에는 나름대로의 단계가 있고 단계마다 꼭 표현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인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며 단계별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면서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습 시간입니다. 이번 실습은 시안을 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시안은 프로토타입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네.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바로 직전 문 앞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 왔는데 네. 스케치로 하는 거죠. 본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서 몸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손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편하다 이거죠. 네. 사이트 맵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사이트 맵은 분류와 그룹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그룹에 있고 이런 분류인데 들어가 보면 엉뚱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우선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룹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메뉴들은 이름을 갖게 되는데 네. 텍스트로 가지는 이름들이 생기겠죠. 네. 그것들은 디자이너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클라이언트, 이 작업을 맡긴 그 회사. 그러니까 원하는 네. 메뉴. 그렇죠. 그 네. 메뉴의 이름이 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메뉴와 페이지에 대한 기능 정의. 이러한 기능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네. 어떤 기능은 없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이트 맵이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아이디어의 시각화라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결정이 됐으면 네. 종이에다가 처음에는 초점선만 그립니다. 초점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의 문제예요. 시점. 네, 그래서 화면을 놓고 화면을 놓고. 웹사이트 화면 지금 어떤 화면으로 할 건가요? 모바일? 모바일로 해볼까요? 모바일로 해볼까요? 모바일로 해놓고 아니면 웹사이트라면 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전체. 놓고 여기서 생각하는 세로. 네. 그러니까 시각 운동을 표현하는 선이에요. 눈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세로 쪽으로 간다 그랬죠. 네. 그럼 세로선이 많겠죠. 네. 세로선과 상관되는 선들을 그리는데 4개에서 5개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화면. 세로선을요. 네. 세로 같으면 되는 거예요. 곡선이어야 됩니다. 곡선이어야 됩니까? 직선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의 시선은 직선 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흘러나가거나 이렇게 그럼 곡선을 보통 그리게 되죠. 눈이 먼저 가는 곳부터 해서 그렇게 선을 그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세로를 좋아하고 우측에 치우치는 걸 좋아하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손 가는 대로 머릿속에서. 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먼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처럼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곳들은 좀 분산된 느낌의 곳들은 이거는 특히나 더. 그거는 평균 위치를 보통 잡으면 되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을 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요소의 폭, 너비를 이 정도를 잡아먹는다.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네. 왼쪽에 부메뉴가 있고 초점이 가장 많이 모인 부분은 여기 핵심적인 위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로고 같은 게. 예, 로고 같은 게 이런 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배치된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성 막대인데 이것은 좌우 방향이에요. 아까 한 거는 상하 방향이고 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어떤 요소들을 여기에 키워드를 여기 양쪽에 넣는데요. 네. 이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느낌이에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느낌이냐면 시각 요소 중에 가로 방향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나는 불편하게 하고 싶다, 위태위태한 느낌을 주고 싶다, 강한 느낌을 주고 싶다. 네. 이러면 이제 위치들이 가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세로를 자꾸 서겠죠. 또 비스듬하게 사선? 자꾸 네. 가고 사선이 많이 등장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느낌이 강약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 막대들이 위아래로 많이 네. 올라가는 형상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에다가 먼저 지표를 설정해 놓고 네. 이쪽은 강함, 여기는 여림 이렇게 놓고 해도 되고요. 네. 또 이쪽은 위험, 안전 이런 식으로 어떤 네. 키워드들을 배치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드가 완성이 되고 나면 면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면은 그냥 네모난 사각형을 색깔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혀놓으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체계적으로 화면 구성이 이렇게 완료가 돼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요 이후부터는 실제 코딩하고 네. 실제 페이지를 구현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프로토타입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시간에 알아본 것을 정확히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네. 그 화면에 메뉴가 왜 여기 있는지 이거를 네. 정확하게 이런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잘 알겠습니다. 되게 많은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네, 굉장히 빼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전에는 그냥 감으로 자르는 것 같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아웃이란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타이포그래피 요소들의 관계와 전체적인 모습을 창작하는 것입니다. 레이아웃은 시각적 능력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형태적 요소에서 결정한 레이아웃의 균형을 바탕으로 시각 운동을 표현하는 선들을 그어 선들이 겹치는 부분들에 의도적으로 초점과 강조를 결정하고 지원 초점들을 따라 시각 방향으로 연구합니다. 마인드맵을 보게 됐군요. 온라인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마인드마이스터라고 해서 검색어를 치면은 보통 마인드맵으로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하겠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상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많이 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니면 가장 최근에 만든 소프트웨어라는 뜻도 되겠죠. 그러면 가장 최신 버전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디자인을 새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이 높고 쓸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마이스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는. 너무 지역적인 키워드를 넣게 되면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아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카테고리, 예를 들면 휴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휴가를 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휴가 가고 싶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되는데 게임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이걸 학교에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지 길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그 사이트 같으면 가장 큰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어떤 용어들 또 정보 구조도 같으면 제일 탑에 있는 키워드 그것이 제일 센터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것보다 더 넓혀도 상관은 없어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고 단어를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의 폭을 오히려 줄여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이트 맵이나 이런 데에 어느 정도 선언이 되어 있는 용어보다는 좀 더 넓은 용어를 검색어로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가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어가 센터에 있고요. 이 센터에 있는 것에 5개의 가지가 뻗었다면 그 서브 갈래에는 또 5개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각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하위 갈래는 또 5개 이상 것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센터에 있는 핵심어에서 가지가 나온 만큼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산술적으로 딱 맞진 않아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찾는 노력,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검색 엔진과 같이 사용해도 되고요. 도서 같은 걸 펴놓고 같이 해도 됩니다. 모든 도구들은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업무 프로세스가 잘 안 맞을 때도 이걸 쓰기도 합니다.
기능은 제품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이제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것의 유용성만 알고 계시면 되고, 생각을 폭넓고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협업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죠. 그러니까 이 단어와 단어들을 핵심어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찾다 보니 하위 갈래로 갈수록 이 업무는 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가지가 다 지각각 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어느 마인드맵이나 다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키워드도 다양하고, 근데 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깊이가. 그냥 다양성의 부족이고 혼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팀으로 반드시 해서 팀빌딩은 선생님께 맡기고, 그 팀빌딩한 상태에서 5명, 6명, 뭐 크게는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돼요. 온라인 때. 수고했어요. 이번에 문제는 그 카테고리를 묶는 거라든지 기타 부수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용을 하면서 이 매뉴얼을 좀 읽어보면서 체득을 하고 좀 더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맵을 구성했습니다. 마인드맵은 두뇌 활동이 주로 핵심 개념을 상호 관련시키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시각적 사고 기법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간단한 그림과 기호, 상징을 색깔로 강조하며 짧은 낱말로 나뭇가지와 같은 가지를 그려서 그 위에 빠르게 표현하는 시각적인 도식입니다. 프로토타입 아이디어 스케치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이미지 고화질이어야 하나요? 스케치할 때는 이미지가 고화질일 필요는 없죠. 그 2단원에서는 그냥 대충 느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완료 시점까지 가면은 용도를 반드시 봐야 되겠죠. 어디 쓸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어디 쓸 거예요? 해서 그냥 미리 보기에 쓸 거야 그러면 해상도가 낮아도 되죠. 그러나 수집할 때는 고해상도로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원본이 좋아야 가공을 해도 좋겠죠. 웹 안전 칼라는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보다는 파일을 일단 열어보면 수집한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열어봤어요. 어디서 열어보냐면 보통은 컬러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앱들이 있죠.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데서 열어가지고 이미지의 모드에 들어가면 그 웹용 아니면 CMYK용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 웹용으로 바꾸면 그래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먼저 바꿔놓고 작업을 해야지 다 해놓고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미 모드를 바꿔놔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고해상도 모드로 돌아가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파일들은 백업을 해놓고 복사본을 남겨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질문. 레이아웃은 말이죠. 우리말로는 그냥 배치하기예요. 방에다가 침대를 어디다 놓을 건지 스탠드는 어디다 놓을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통 용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먼저 레이아웃을 결정하면 되겠고, 중요한 메뉴라는 용도가 있으면 눈에 제일 잘 띄는 곳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줄 필요는 없지만 잘 유도해서 일로 끌고 가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동영상 같이 덩치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화면에다가 배치를 처음부터 레이아웃을 설계를 할 때 이 스케치 단계에서는 시선 유도를 잘 하고 그거를 펜으로 빈 사각형에다가 이렇게 그려보고, 그런 선들이 겹치는 부분에다가 메인 주제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절차대로 반복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클라이언트가 얘기를 정말 잘 못했군요. 그죠? 아니면 못 알아들은 채로 디자이너가 그냥 고개를 끄덕여 준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마찬가지지만 이런 업무에 들어갔을 때는 명확한 게 좋습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하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2번을 얘기해 줬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럼 3번째 묻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서면이나 메일로 오늘 결정된 내용을 제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나 보죠?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스케치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했는데 그 형식화 과정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반복해서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웹에서 보이는 컬러는 같은 컬러일지라도 모니터, 운영체제, 비트 심도,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216 웹 안전색이 있으며 호환성을 위해 1677만 7216가지나 되는 색의 가지수를 대폭 줄여서 표준으로 설정했습니다.